A부터 C까지 이렇게 가로놓고 이제 물음표가 있고 기니들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자, 기억과 니은의 특징이고 순서 없이 나타나는 장미, 토양, 곰팡이 물어봤어요. 토양은 비생물적 생물 요소죠? 주명아, 그치? 장미랑 곰팡이는 생물이지만 장미는 식물이고 곰팡이는 분해자에 속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생물적 요소는 옆에다 이제 그 특징 옆에다 쓰는 거야. 기억과 니은 둘 중에 하나가 원보일 건데, 자, 그 세 가지 중에 속하는 걸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생물적 요소에 해당하는 건 누구누구겠어? 장미랑, 그지? 그 다음에 곰팡이가 생물적 요소겠죠. 무생물적 요소가 토양 하나니까. 근데 이제 독립영향을 하는 거래. 그건 누구야? 장미만 그겠지. 장미만. 자, 그래서 장미가 지금 특징 기억 니은 두 개에 다 공통으로 동그라미로 다 들어가야 되네. 그래놓고 보니까 표에 왼편에 있는 표에 자 C가 장미겠구나 라고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의외로 이 표 문제들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 요령 그냥 머리로 굴리는 요령이나 아니면 또 눈이 거짓말해서 기호를 잘못 봐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A부터 C가 개체고요. 장미나 토양이나 곰팡이나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각각들이고, 그죠?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특징입니다. 특징. 기억니은 특징 두 개가, 그죠? 자, 기억, 니은이 누구가 기억이고 누구가 니은이야 라고 하는 걸 안 알려주고 특징 중에 땡땡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설명은 장미, 생물적 요소니까 장미랑 곰팡이 둘 다 속해. 그지? 자, 내 독립영양 생물이다 라고 한 거. 얘는 누구만 속해? 장미만 속해.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장미가 두 개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C가 당연히 장미가 되겠지. C는 너는 장미야. 그지? 너 장미 찾았고, 너 X인데 넌 잘 모르겠대.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지금 내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찾아보자. 근데 이 나머지 토양하고 곰팡이 중에, 그죠? 토양하고 곰팡이 중에 생물적 요소도 아니야. 그다음 독립영양 생물을 하는 것도 아니야. 누구야? 생물적 요소도 아니야. 독립영양 생물을 하는 것도 아니야. 토양이죠. 비생물적 요소니까. 그래서 너가 토양이 될 것 같고, 그죠? 토양. 그죠? 그리고 너는 X가 돼야 하면 이 특징 두 개가 다 안 들어가야 되잖아. 나머지 하나만 들어가는 건 넌 곰팡이, 그지? 그래서 너가 곰팡이고 너가 동그라미인데 넌 아니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독립영양생물이고요. 그죠? 그래서 곰팡이는 독립영양생물도 아니야. 그지? 거기다 생물적 요소 있긴 해. 그지?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검토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곰팡이는 A에 속하고 B는 독립영양생물도 아니야. 거기다가 뭐도 아니야. 생물적 요소도 아니야. 근데 장미는 둘 다 포함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셀렉을 하게 되면 기니디 보기 판단이 조금 더 수월해지겠지. 일단 기억은 독립영양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맞죠? 니는 소비자에 속한다. 소비자에 속하는 건 여기에 어떤 것 하나도 없죠. 그죠? 생산자 장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분해자에 속하는 게 곰팡이다. 그래서 뭐 먹이 사슬을 따라서 먹고 먹히는 단계를 따라 흘러가는 건 없으니까 니은도 돼. 그다음에 A, B 모두 XX에 해당하더라. 맞네. XX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답은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 문제들, 요즘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도 이렇게 표 문제 나와요. 내신에서도. 우리 조금 내신 문제 마더텅 말고 그 뭐냐, 전국 연합 모의고사 모여져 있는 걸로 시험 대비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 잘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또 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부지런히 달려봅시다. 2번.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관계 일부와 식물 군집 내의 유기물의 이동, 그리고 표는 가부터 다까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 거다. A와 C는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다. A, B, C. 네, 흘러가는 흐름을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 유기물의 이동이 화살표로 포함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A에 있던 유기물이 B하고 C에도 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C에 있던 유기물은 B에게만 가고, 그죠? 자, 그 다음 A에 있던 유기물이 B와 C에게 흘러가는 거고, B는 그냥 A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C도 A로부터만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분해자와 생산자, 소비자를 다 나열해줬다라고 한 형태면 유기물의 이동이잖아, 지금. 유기물의 이동. C에 있던 유기물도 B에게 가. A에 있던 유기물도 B에게 가. 그럼 B는 누굴까? B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하나인데, 그지? 이 B가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 셋 중에 하나일 건데,
모든 아이들, 상대방의 다른 아이들과 유기물을 다 받는데, 그지? 다 받아. 이렇게 화살표 나왔으면 B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넌 분해자야. 네, 생물에 유기물을 공급받아서 이 유기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걸 하죠. 그래서 자 B는 분해자야. 오케이. 그리고 자 A의 영양분이 C에게 가. 유기물이. 그지? A의 유기물이 C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A는 뭐야? 생산자야. 어찌됐든 생산자고 이 생산자의 유기물들을 먹어서 C에게 흘러가는 거야. 넌 소비자야.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 화살표 흐름이 뭐니까? 유기물의 이동이니까.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가에 토끼의 수가 증가하면 토끼풀의 수가 감소하더라 라고 했어요. 토끼 수가 너무 증가해서 토끼 먹잇감이 되는 게 토끼풀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겠죠. 상위 영양 단계가 엄청 개수가 많아지니까. 토끼풀을 많이 먹으니까 그게 감소하는 거. 그건 뭐예요? 생물이 무기환경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물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생물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가는 상호작용입니다.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 맞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거고 거기서 해당하는 기억과 니은의 그림을 보면 기억은 작용이에요? 반작용이에요? 얘들아, everybody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기억이 요렇게 가. 아니 기억이 요렇게 가네. 기억이 요렇게. 그죠? 니은이 요렇게 가. 그지? 무기환경 요소가 있고 작용, 반작용 있었지? 그지? 그러면 기억 이렇게 가는 건 너는 뭐야? 작용. 무기환경 요소가 얘에게 영향을 주는 건 넌 뭐야? 반작용. 이렇게니까. 그죠? 너 작용이고 너 반작용.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됐을 때 토끼 수가 증가하면 토끼풀의 수가 감소하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토끼 수가 증가하면 토끼의 수가 이거는 기억이든 니은이든 아무 상관없죠. 왜냐면 무기환경 요소랑 생물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받는 게 아니니까. 생물들끼리에서의 이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간은 아니고요. 지유로 해서 바위의 풍화가 촉진되더라. 지유류, 생물에 의해서 바위의 풍화가 촉진되더라. 뭘까요? 니은 아닌가요? 생물에 의해서. 그죠? 생물입니다. 지유류는. 물의 양이 부족했더니 옥수수가 성장이 저해되더라. 기억이죠? 그죠? 그래서 나하고 다만, 니은 기억 이렇게 되겠어요. 나하고 다만, 니은 기억. 니은과 기억. 이렇게. 맞죠? 오케이. 자, 그리하여서 기니디가 있을 때, 자, 나는 니은에 해당하고, 다는 기억에 해당하다. 맞다. 기억 맞더라. 자, 디귿, 니은, 가에서 토끼는 C, 토끼풀은 A에서 해당하더라. 토끼는 C, 토끼풀은 A에 해당하더라. 맞네요. 토끼는, 그죠? 먹고 먹히는 단계로 따지게 되면, 그죠? 자, 니은 맞고요. 나에서 다에서 물은 모두 비생물질. 네, 맞는 기니디가 다 맞는 5번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이 3번, 4번, 5번, 6번. 아마 5번은 지금 막 여러 개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5번은 풀지 않으셔도 되고요. 6번까지만 지금 풀어주세요. 3, 4, 6번.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나타나는 상호관계다. 3번 프린트. 보니까 이제 온도, 은행나무, 토양, 까치에서 나와 있는데 은행나무 당연히 생산자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토양에 의해서 그 생물이 토양에게 영향을 주는 기억 같은 화살표는 반작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맞죠? 나 보니까 세라소니가 논시토끼 사냥하는 포식과 피식입니다. 그러면 까치와 은행나무는 모두 독립영향한다. 까치가 아니죠. 기억 다 들어간 거 제끼면 나머지 2번, 3번, 5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온도와 토양은 모두 비생 맞죠? 니은. 그 다음 기억 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상호관계가 나에 해당하는 상호관계가 서로 같다. 자, 은행나무랑 토양 사이랑 먹고 먹히는 관계에 대한 포식과 피식이 똑같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틀리지 맙시다. 니은 혼자 맞는 2번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4번. 4번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 기억과 니은의 광합성량을 나와 있고, 표는 숲에서 나무 X의 두 가지 잎의 A와 B의 특징을 나타낸 거다 나와 있습니다. 기억 니은은 음지와 양지 식물 중에 하나이며 A와 B는 각각 음엽과 양엽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 자, 양엽의 포인트가 뭐였어?
두꺼운 거, 그지? 두꺼운 거, 울타 조직이 많이 발달하고 두껍고 입면적이 좁은 거, 그지? 되게 두꺼운 거였거든. 그러니까 두께를 보시면 돼. A, B 둘 중에 두께 462.5mm, 그죠? A가 양엽이네, 맞죠? 가장 상층부에 있어서 햇빛을 받을 때 아싸리 많이 받아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잎이 A잎이에요. 그래서 A가 양엽일 거고, 그래서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역과 니은 둘 중에 기역은 양지식물이죠. 왜? 보상점과 광포점이 좀 높죠. 니은은 음지식물이야.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있으니까. 양지와 음지로 나눠놨어요. 됐죠? 맞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라고 나와있어요. X의 상층부와 하층부에 모두 A와 B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A와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층부와 하층부에, 그러니까 기역이라고 하는 양지식물도 상층부의 양엽, 그 다음 당연히 하층부의 음엽, 맞죠? B라고 하는 음지식물도 나름의 상층부의 양엽, 하층부의 음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의 양지식물이 한 종류의 양엽만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똑같은 한 종류의 잎에서도 위쪽에 배치된 잎과 아래쪽에 배치된 잎이 좀 다르더라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기역은 양지식물이다, 맞네요. 자, 니은. 자, 빛의 세기가 10에 곱하기 10의 3승 럭스. 자, 빛의 세기의 단위가 오른쪽 갈수록 10의 3승 럭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10의 3승 럭스로 가질 때, 그러니까 10의 3승 럭스일 때,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기역은 자신의 보상점 이상의 빛의 세기죠. 자, 그래프를 그려줘야 또 여러분이 이해할 거니까. 얘가 이렇게 있고, 음지식물, 그리고 양지식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림 잘못 그렸다. 이렇게가 아니라, 그죠? 이렇게 있고, 그죠? 얘가 지금 얘의 구성점, 그죠? 그리고 얘의 강파점이 12번, 그죠? 그리고 이 사이쯤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네요. 자, 약간 직선인데 곡선인데 직선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풀어보시면, 자, 지금 그래서 요만큼의 빛의 세기에서 이건 이제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는 거고, 요만큼의 빛의 세기에서, 자, 누구는 이 음지식물은 자신의 광화점이야. 최대한 자신이 광합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세기고, 이 A라고 하는 양지식물은 자신의 보상점 이상의 빛의 세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 이 10럭스일 때 10의 3승 럭스 같은 경우에 이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총 광합성량이 이만큼이야. 호흡은 이만큼 하는 거고, 맞죠? 소비는 저만큼 하되 총 광합성을 저렇게 하는 정도. 그래서 니은은 생장하지 못하냐 물어봤는데, 니은은 충분히 보상점 이상의 빛의 세기에서 광파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빨이 많이 벌고 있는 거죠. 그죠? 충분히 많이 벌고 있는 거니까 생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생장을 할 거고요. 지금 나무 X에서 B의 비율분의 A의 비율은 상층부가 하층부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B의 비율분의 A의 비율이야. 잎을 따졌을 때 A의 잎이 이게 양엽이고요. 그죠? 양엽. B 잎이 음엽이죠. 음엽. 자, 그러면 나무 X에서, X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두 가지 잎 A와 B의 특징이 나와 있고, 자, 빛의 세기에 따른 식물 기역과 니은이고, 또 숲에 있는 나무 X의 두 가지 잎, 그러니까 두 가지 잎들에 대해서 나무 X가, 자, 당연히 A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상층부에 얘가 더 많을수록, 양엽이 많을수록, 자, 당연히 이 전체의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상층부가 A의 비율이 높다, 그 말즉슨 양엽이 주로 상층부에 많이 배치된다, 그 말과 똑같잖아요. 상동하잖아요. 됐죠? 그래서 양엽이라고 하는 게 상층부에 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4번입니다. 4번. 자,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을 또 쉬게 하셔야 되니까, 자, 설명은 각설할게요. 6번까지 답만 확인하고, 혹시 틀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따 다시 쉬고 들어와서 설명할 거고요. 주명아 6번에 몇 번이랬어? 2? 태호야 6번에 몇 번이랬어? 2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자, 이따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오답이고요. 일단 둘 다. 잠깐 쉬었다가 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6번. 네. 자, 지금 북방 본대지방에 서식하는 어떤 상록수에, 그죠? 어떤 상록수에 지금 계절에 따른 세포의 탄수화물 함량과
상수수 계절에 따른 세포학의 삼투압이, 그죠? 삼투압은 포도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죠? 체내 세포질에 포도당이 많아질수록 삼투압은 증가합니다. 겨울이 될수록 그 엽록체에 저장되어 있던 녹말을 꺼내다가 세포질에 포도당 상태로 많이 돌아다니게끔 하죠. 그래서 세포질에 포도당 용액이 많아지면 삼투압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렇게 한 겨울을 버틴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따라서 12월, 1월, 2월에 늘어나고 있는 기억은 포도당 함량이고 줄어들고 있는 니은이 녹말일 겁니다. 그쵸? 자, 예, 여기까지는 볼 수 있었어. 자, 그래서 6번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12월, 1월, 뭐 2월 이 정도쯤에 감소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다시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쭉 살짝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여기가 기억이면 너는 포도당, 그죠? 너가 녹말, 그죠? 근데 이제 보기 지문을 잘못 판단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기억은 일단 맞겠죠. 자, 기억은 포도당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 겨울에 세포 내 니은의 함량분의 기억의 함량 값이 높아지면 그게 문제였을 거예요. 니은 보기에서 니은의 함량분의 기억의 함량 값이 높아지면 기억의 두 개가 바뀌면 답이 달라지죠. 니은의 함량분의 기억의 함량. 그러면 자, 겨울에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겨울이 될 때 자, 무엇의 함량이 증가한다? 기억의 함량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니은의 함량은 감소한다. 그지? 녹말에 저장됐던 니은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세포질에 돌아다니고 있는 기억 포도당의 함량은 늘어나더라.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분모로 표시했던, 이 분수식으로 표시했던 이 전체 값이 높아지면 인 거죠. 그죠? 높아지면 인 거죠. 겨울이 될 때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세포 내 삼투압이 높아진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맞죠? 왜요? 여기 식물의 세포에서 녹말에 저장되어 있었던 무엇을 꺼내다가 녹말들을 꺼내다가 여기 엽록체에 저장되어 있었잖아요. 엽록체에 녹말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을 건데 이 저장된 녹말을 꺼내다가 포도당이 되게 하여 세포질이 많아지게끔 해서 어느 점 내리면서 이렇게 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분해? 니은의 함량, 녹말 분해, 기억의 함량, 기억의 함량이 올라가면 세포질 내에 삼투압이 올라간다. 맞는 말입니다. 삼투압이 증가한다. 왜? 이쪽이 더 고농도가 될 거고 상대적으로 주변은 저농도라 저해석으로 농도 차에 의해서 물이 밀려들려고 하는 푸시되는 힘이 더 커질 거니까 삼투압이 증가하더라. 니은 보기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둘 다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이 뭐 2번으로 많이 선택이 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줄 알겠어. 니은이 맞는지를 몰라서 틀린 형태니까 기억 니은까지만 설명을 하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또 드릴 게 있겠죠. 여러분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마스터가 잘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진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를 되게 많이 만나보게끔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또 생문에 있는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프린트 두 번째 거 드릴게요. 이것도 한 300제에서 350제 들어있었던 문제인데 300에서 350제 여러분께 지금 세 문제씩 끊어서 시간을 드리고 답을 확인하고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한 5분 드릴게요. 259, 260, 261 막 문제 풀어주세요. 먼저 15분을 줄게. 15분을 줘서 268번까지 한번 손을 한번 대봐라. 그러니까 지문들이 처음에 자주 못 봤던 지문들의 형태들이 좀 나와 있을 수 있고 처음 봐본 자료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15분의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세 쪽이거든. 세 쪽 다 한번 손 대봐.
네, 15분이 지났어요. 다음 한번 확인해 봅시다. 프린트. 자, 일단 259번부터 261번까지 한번 배경 지식이 좀 필요했던 거가 있긴 있는데, 자, 259번은 답은 3번. 자, 260번에 답 1번. 261번에 1번입니다. 다 맞았어요? 퀘스천. 막힌 문제. 261번 좀 하고 갈까요? 261번. 자, 배경 정보가 좀 필요했는데 다행히도 그 배경 정보를 정보원에서 줬죠. 왜냐면 물질이 질소를 암모니아 형태보다 요소 형태로 내보낼 때가 더 적은 양의 물을 필요하더라. 보통 질소성 노폐물에 암모니아, 요소, 요산 세 종류가 있어. 질소성 노폐물.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암모니아, 요소, 그리고 요산.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이 물을 필요로 하는 거가 암모니아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인체는 조금 더 진화되다 보니까 요소의 형태로 콩팥 안에 이제 그 필터링 했던 양분, 질소성 노폐물을 가지고 있다가 버린 형태고, 포유류들. 근데 주로 조류들이 우리가 비둘기 똥 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똥이 아니라 약간 고형 상태처럼 회색질의 형태들이 요산 덩어리를 버리는 겁니다. 걔네들은 가장 많은 물을 필요하진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물을 필요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물을 필요로 하는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봤을 때 A라고 하는 동물이 요소의 형태로 거의 많이 대부분 버리니까 조금 더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B는 요소보다 암모니아 형태로 많이 버리기 때문에 B 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암모니아들을 바로 버리는 게 주변에 물을 많이 포함시켜서 버리게끔 하는, 물이 주변에 흥건하니까 희석돼서 바로 버릴 수 있는 어류들이 암모니아 형태를 많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알을 봤을 때 식물 기억과 식물 이해는 데이터 자료 분석이죠. 자, 극단적으로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 정도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분 공급량, X축이 원인입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수분의 공급량이 X축 여기로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죠. 더 감소할수록 훨씬 더 이 식물 기억이든 니은이든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식물 기억이 수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낮을 때 뿌리의 무게가 훨씬 더 많아서 이 분수식으로 나타낸 값이 올라간 거죠. 즉 건조기후에 적응한 식물이죠.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뿌리를 더 많이 발달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스가 잘 생기고, 그죠? 이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잘생긴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굳이 내가 남친 여친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줄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물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뿌리를 많이 발달시킬 필요가 없어. 근데 건조기후에 살고 있는 생물들 같은 경우는 뿌리를 많이 발달시켜 놔야 되겠지. 잎면적 분의 뿌리 면적, 즉 위에 분무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커지는 거니까 너는 건조기후의 생물이야. 상대적으로 식물 위에는 좀 더디니까 건조한 지역은 아닌 거지. 그래놓고 보니까 1번 기억. 자, 기억에서 같은 동물은 A다. 기억과 같은 환경, 즉 건조한 지역에 살고 있는, 물이 많이 부족한 환경에 살고 있는 얘네들은 얘보다는 얘이겠다. 그죠? 그래서 기억 맞죠? 자, 동물은 A겠더라 라고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니은, 기억보다 니은이 물이 부족한 환경에 잘 적응했다. 기억이 훨씬 더 물이 부족한 환경에 다 잘 적응한 거죠. 뿌리를 더 잘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자, 다음 같은 양의 질소를 배설할 때 B보다 A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더라.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뭐겠어요? 암모니아 형태로 많이 내보내는 거, B겠죠, B. 그래서 B가 훨씬 더 많이 내보내니까 국어적 지문이 틀렸습니다. 넘겨. 그래서 1번만 답이에요. 자, 74페이지 프린트 한 장 더 넘겨서 자, 네 문제 답을 한번 달아볼게요. 그래서 답은 261번에 1번이었고, 262번에서부터 265번에 해당하는 답을 한번 확인해보면 262번엔 답이 4번. 채점해봐요. 263번에 5번. 이건 내가 설명해 줄게요. 264번에 답은 5번이고요. 264번을 좀 틀렸을 것 같아. 답 5번이고 265번에 3번이에요. 다 틀렸어 혹시? 265번도 설명해야 되고 263번을 설명해 줄 거고 264는 어때? 64번. 답 5번. 네, 맞았네요. 오빠는 맞았어요. 264? 아니에요, 틀렸어요. 자, 그러면 설명할게요. 일단 262번을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262를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식물을 비교했어요. 식물 A와 B가
자, 지금 문제 조건마다 다 다른데, 자, 단까지 읽어봐야 돼. 단, 식물 A와 B는 양엽 또는 음엽, 양엽과 음엽이 서로 골고루 배치가 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하나의 식물 뿌리에서도 상층부는 양엽, 하층부는 음엽 이렇게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한 종류의 식물들은 하나의 잎 형태로만 되어 있다 라고 전제를 깐 거야. 문제마다의 상황에서. 그래서 기억은 양지식물이잖아. 보상점과 광파점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양엽이라고 하는 잎으로만 충만되어 있는 형태야. 이 문제 조건에 맞춰서 판단하면. 그래서 양엽이 누구겠니? 잎의 평균 두께가 두꺼운 아이. 그치?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식물은 식물 B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왜? B가 잎의 두께가 두껍고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쵸? 오케이? 기억이 양지식물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잎의 평균 두께가 기억이 더 높다. 기억 맞다. 그 다음에 기억 이 니은보다 잎이 넓고, 아니죠. 잎이 넓은 건 양엽이 아니라 음엽이었잖아요. 니은 틀리겠죠. 그쵸? 니은 틀릴 거예요. 자, 빛의 세기가 X일 때, 자, X일 때, 오른쪽에 그래프 X가 니은 입장에서는 광포화점 이상의 빛의 세기. 맞죠? 그 다음에 기억도 보상점 이상의 빛의 세기지만 아직 광포화점까지는 가지 않았어. 그러면 총 강합성량이 식물 B가 A보다 많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전체에 대한 거를 찾아보면 돼. 이렇게 돼서 기억, 니은이 이렇게 있고, 기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쯤에 있어. 기억은. 그지? 이쯤에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X의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만큼이냐? 이만큼이지. X가. 그지? 그러면 총 강합성. 자, 어디에서? 빛의 세기가 X일 때. 자, 빛의 세기가 X인 이 지점에서 니은의 총 강합성량은 여기서부터 여기 자신의 세포 호흡량까지를 포함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총 강합성량이야. 항상. 네? 자신의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도 광합성에 사용을 했으며, 외부에서 CO2를 받아들여서 광합성을 했으니까 총 광합성량이 이만큼이야. 니은에. 돼요? 그리고 기억의 총 광합성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은 X라는 빛의 세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 누가 훨씬 더 두꺼워? 기억이 두꺼워, 니은이 두꺼워. 내가 보기에 니은보다 기억이 더 두꺼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총 광합성량이 누가? 양엽 식물인 기억이 니은 식물보다 훨씬 더 많다? 맞는 말이에요. 되겠어요?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위쪽 그래프였고, 너가 양엽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식물의 잎이었고, 그러니 맞는 말이 되겠더라 라고 기억 디귿 답 4번입니다. 자, 263번은요 식물의 분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극상은 식물 생태계가 천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천이. 이게 모습이 점점점 달라지면서, 우리도 어릴 때 신생아의 모습이 있고, 유아기,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숲의 생태계가 아주 어릴 때 다양한 식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릴 때 모습에서부터 가장 마지막, 이미 지나야 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그때를 우린 극상이라고 해요. 더 이상 다른 형태의 식물로 이제 뭐 발전해 가지 않을 때의 모습을 우린 극상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극상 단계냐라고 물어봤던 거 1, 2, 3 물어봤는데, 자, 여기 지금 극상 단계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 식물의 잎 모습들이 변화될 때까지인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식물 세 종류들은 다 음수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답을 고를 수 있는데, 배경 정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굳이 이제 여러분 고일통합에서 많이 나온 형태는 아닐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기억 보기는 넘어가도 돼. 1, 2, 3 아무튼 극상 단계야. 왜? 이 세 종류의 여기서 출현했던 모든 나무들이 다 음수림들이거든. 마지막 음수림으로 우거진 그 모습이 숲의 발전 단계에서 맨 마지막 극상 단계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우점종. 우점종은 그 종 안에서, 그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개수가 많고, 자, 중요도가 높은 생물들을 우점종이라고 해요. 우점종. 그래서 중요도라고 하는 것이 상대 밀도랑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이야.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값들인데, 이걸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높으면 중요도가 높다 이거든. 중요치가 높을수록 우점종이야, 그 생태계 안에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확한 표현들은 안 나와 있지만
가장 개체수가 많은 식물군집의 변화에서 제일 개체수가 많은 그래서 2단계 때 붉은 참나무가 제일 많으니까 그지? 나머지는 흰 참나무들 점점 감소되고 그 다음에 사탕 단풍나무는 조금 나올똥말똥한 형태니까 2라고 하는 형태 군집의 변화에서 우점종은 붉은 참나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격도 맞고 니은도 맞고 그 다음 X축 하니까 Y축 한다라고 판단하면 X축의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잖아. 칼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식물군집 변화에 작용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누구는 맞았고 누구는 틀렸지만 근데 잡고 넘어가셔야 될 잔해가 단일 식물에 대한 개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잡고 넘어가 볼게요. 264번.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건 뭐 이제 뭐 여담이긴 한데 그 중등부 중에 우리 뭐 이렇게 인스타로 소통하는데 가끔 소통하긴 하지만 애들하고 선생님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막 보다 보면 막 100점 많이 많은 애들 있잖아. 멘탈하고 많은 애들이. 그 중에 그럼 한 놈이 굿즈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굿즈 뭘 만드는지 막 처음에는 막 택도 없이 막 후드티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여기 입스탑 이름을 봐가지고. 근데 후드티 솔직히 그지? 질이 좋아야 되잖아. 후드티든 그리고 반팔티를 하기에도 만약 만들었는데 막 한번 빨았는데 막 물이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 또 우리가 원치 않아요. 자주 이용하고 싶은 좀 양질의 것이어야 돼서 고민하다가 처음 만들어낸 굿즈 치고 뭐가 좋을까 해서 이제 1시 반 타임에 여학생 중에 미술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캐리커처도 좀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디자인 팀장. 그다음에 이제 그 굿즈 만들어 달라는 남학생이 뭐 그럼 굿즈 뭐 어떤 거 아이디어를 내봐. 애들이 너네가 잘 쓸만한 거 뭐 처음에 막 스티커 말하더라고. 근데 골들이 무슨 스티커 붙이고 다니겠어. 골드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뭐 선생님 뭐 이렇게 가방에 뭘 매달고 다니고 하니까 뭐 그냥 그 키링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처음에 키링을 말했어. 키링 야 누가 얼마나 차게 내는데 그 지구가 여자쌤 그 늦은 시간에 오시잖아요. 지원 수업 계속 하시니까 쌤 키링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키링도 괜찮다 하시더라고. 필통은 또 호불호가 있단 말이야. 필통 사이즈가 또 안 크거나 그러면 또 작은 걸 원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디자인 팀장 여학생에게 이제 맡겨서 그지? 지금 도안이 나왔어요. 디자인 도안이. 키링으로 앞뒤 양면 똑같이 여러분의 이니셜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 전화번호 같은 건 안 낼 거예요. 그냥 입시타만 쓸 거예요. 그거랑 이제 그 디자인을 썼던 친구의 이제 사인이나 그 포토바이 누구 이렇게 이니셜 들어가 있는 거 앞뒤 양면으로 똑같은 그림이지만 내용만 살짝 다르게 해가지고 거의 디자인 도안이 나와서 지금 작업이 아마 들어가서 11월 달쯤에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도 이제 애들 이니셜을 다 다르게 해서 박잖아 애들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카톡이나 문자로 야 너가 쓰는 이니셜 약자가 이거니 뭐 G, J, M이니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작업을 아마 할 거야. 야 내가 이렇게 봤는데 가끔 그 기업자가 그 지읒자 들어간 애들 헷갈리는 애들 있다고. 뭐 이렇게 J 쓰는 애들도 있고 G 쓰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확인해서 물어볼 거라 아마 키링이 한 3, 4cm짜리 조그마한 키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분명 디자인 회의를 할 때 약간 깨끗하고 깔끔한 걸로 가게요라고 했는데 최종적인 도안은 재미야. 컨셉이 웃기는 재미야. 그래서 일단 나는 디자인 그림엔 없고요. 알죠? 우리 학원의 시그니처 남자쌤 이 친구가 사진 찍어봤어요. 만들어진 거 보니까 비슷해요. 남자쌤 얼굴 따가지고 일단 집어넣고 작업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오는 건 봐서 또 얘기해드릴게요. 자, 일단 264번 얘기해드릴게요. 264번. 광주기가 식물의 개화에 미친 영향입니다. 장애가 단일 식물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잎이 무성한 같은 종의 4그루 식물에 대해서 각각 광주기를 다르게 하면서 그죠? 실험을 해봤다. 한 개 암기 시간이 9시간인데 광주기 시간 외 나머지 환경에 영향을 미친 건 똑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물은 개화한 것만 먼저 보면 무슨 식물이야? 장일 아니야?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장일. 일주기가 길 때 개화되는 거니까 장일. 그러니까 장일 식물로 판단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 명주기가 개화를 결정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 명주기의 상대적인 값. 어떤 거? 얘는 상대적으로 짧은 야가 제공되어야 개화가 되는 식물인 거. 네. 얘가 근본적인 거죠. 한 개 암기 시간보다 좀 짧은 야가 제공되어야 개화가 되는 식물인 거죠. 단야 조건이어야. 자,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보기 기억났죠? 자, 니은. 자,
이 위에 해당하는 식물과 다르게 요런 조건에서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들, 그럼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들은 다 어떤 식물이었어?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을 뭐라고 표현했었어? 명주기가 짧아질 때 개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명주기가 짧을 때 개야 되는 얘는 단일 식물이잖아. 단일. 그럼 단일 식물은 장야 조건을 제공해줘야지만 개화가 되는 거 아닌가? 맞지? 장야 조건은. 장야 조건을, 그지? 장야 조건을. 그래서 가을이 꽃이 피는 식물의 경우 실험 결과는 가, 나 둘 중에 물어봤을 때 쭉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 가처럼, 그죠? 가처럼 이렇게 명기가, 그죠? 명기는 이만큼이고 명기가 끊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지? 명기가 끊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개 암기 시간이 9시간이고 그 9시간에 대해서 조금 긴 야를 줬죠. 그죠? 장야를 주게 됐죠. 그러면 이 마지막 실험 세팅처럼 실험을 하게 되면 이 누구에게? 요 식물이 아니야.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이 식물이 아니라 또 다른 식물인 이 단일 식물에게 요런 실험을 처리해줬다. 그러면 개화가 되냐 안 되냐? 개화하겠죠.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개화합니다. 그럼 디귿. 지속되는 암기 길이가 한 개 암기보다 짧을 때 개화더라. 자, 이 식물, 이 식물 말고 이렇게 실험해줬던 식물 말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해주고 있는 이 식물은 뭐이기 때문에? 장일 식물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암기 길이가 한 개 암기보다 짧을 때 개화 되는 거 맞죠? 그쵸? 왜? 이 전체적으로 이 식물들은 무슨 식물이라서? 장애 조건 식물이라서 단야 조건일 때 개화가 된다. 그죠?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더라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중요한. 네네. 자, 265번. 자, 좀 많이 틀린 것 같던데 답은 일단 3번입니다. 기억하고 디귿. 북방구 대서에 따른 물고기 X의 치사 죽게 될 온도예요. 북방구는 이제 고위도죠.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졌었을 때 자, 언제 치사가 되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좀 죽고 그죠? 그 물의 온도가 낮을 때는 치사되는 건 낮죠. 왜 주변의 환경이 원래 북방구니까 저위도 고위도 온도가 서늘했기 때문에 서늘한 온도 조건이었을 때가 생존이 가능하고 치사는 죽는다는 거야. 오케이? 생존이 가능하고 아니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죽게 돼버리네 이거예요.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거죠. 물고기 X는 수온이 높아지면 낮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자, 물고기 X는 수온이 높아지면 수온이 낮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더 높은 온도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답이 좀 물고기 X는 시사온도보다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죽는다. 답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기억 아닌 것 같다. 치사 온도보다 높으면 죽잖아. 기억땡. 그지? 기억땡이고 그 다음에 기억보다 니은질게 사는 새 Y가 몸의 부피분의 표면적으로 더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기억보다 니은. 기억은 고위도, 추운 지역. 아메리카 일부 지역의 새 Y의 날개 길이 분포입니다. 날개 길이가 93. 그리고 저위도로 가니까 조금 더 길이가 짧아졌네요. 짧아도 되네. 그러면 추우니까 몸의 전체적인 부피를 더 넓힌 거죠. 기억 지역이. 그지? 몸의 전체적인 부피를 높인 거니까. 자, 기억보다 니은이 오히려 더 몸의 부피분의 기억이 훨씬 더 값이 더 크겠지. 기억이 더 크고 니은은 더 작죠. 근데 기억이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리고요. 되겠어요? 왜냐면 고위도 올라갈수록 93cm로 길이가 길잖아. 그지? 긴 편이야, 긴 편.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가나 모두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주는 작용에 해당한다. 제가 보기에는 답 디귿 혼자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답이 없죠. 그래서 디귿 혼자라고 체킹을 해보시고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일단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디귿만 맞습니다. 우리 주관식으로 풉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문제는 일단 답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 풀려보세요. 75쪽에 266번에 3번, 267번에 2번, 268번에 3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계속 자주 많이 풀 거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고 퇴근하십시다.